사부에서는 국민의힘 최연소 당선자이자 비대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경기 포천가평 김용태입니다. 예, 당선인 연찬에 다녀오셨습니까? 아니면 거긴가요, 아직? 예, 오늘 연찬에 다녀왔습니다. 예, 가장 어떤 주요 주제가 뭐였나요? 아무래도 이제 의장 주체였고 선배 의원으로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좀 주셨고요. 제가 기억에 남는 의장님 말씀은 의장을 포함해서 그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원들은 이제 헌법기관이라는 것을 좀 강조하셨어요. 예, 국민의 대표라는 그 책무를 잊지 말라. 그런 말씀 좀 주셨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정 지원 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라든지 뭐 교육이라든지 오찬이라든지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예. 헌법기관으로서 어떤 국회의원이 되실 포부인가요? 저는 우리 헌법에 그 양심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예, 첫 번째로 이제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것과 법관의 양심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해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적게 나오는데 국회의원 그만큼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어떤 결정을 하든지 그 헌법에 나와 있는 양심대로 양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국회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심과 만약에라도요. 양심과 당심이 부딪힐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양심과 당심이 부딪힐 때는 저희 헌법기관으로서 양심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비대위에도 들어가 계신데요. 예, 당 예. 지도부에 합류하기로 결정한 배경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마지막 비대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여당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비대위가 여러 번 있었죠. 근데 저는 집권 여당은 국민들께서 바라는 점이 안정적인 것, 그리고 책임지는 정치를 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비대위가 자주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상식적이지 못하다라고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비대위가 윤석열 정부의 집권 여당으로서 마지막 비대위가 됐으면 생각으로 합류하게 됐고요. 언론에 공개되기 전보다 한 열흘 정도 먼저 제가 연락을 예.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이 있었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비대위 활동에 대해서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비대위 아니겠습니까? 당내 많은 갈등이 있고, 총선 패배에 대한 많은 원인을 쫓는 과정들이 있고, 그 과정을 통합하고 조율하는 것 자체가 비대위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당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비대위 공식 출범해서 지금 일주일 넘어가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좀 아쉽다는 평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 룰 관련해서나 당 혁신 작업 좀 더디다 이런 평가들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 비대위는 비대위만의 시간표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예. 막차 시간에 쫓기듯 뭐 언론의 관심을 쫓아가는 비대위가 아니라 오히려 비대위가 여론을 주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언론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이제 전당대회 룰이나 시기 같은 것일 텐데요. 이것을 요구하는 대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그 국민의힘의 시간표대로 비대위의 시간표대로 많은 당내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다음에 비대위원 간의 대화 타협을 통해서 저는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저희가 지난번에 국민의힘 상임고문들 만나서 또 비대위원장이 여러 의견을 수렴했고요. 또 지난 토요일에 주말에는 광주에서 저희 원외위원장들 모셔서 많은 이야기들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내 구성원들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가고 있으니까요. 이걸 종합해서 비대위가 조만간 입장을 좀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총선 백서 둘러싼 갈등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총선 백서의 어떤 뭐 질이나 혹은 과정 자체를 문제 삼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다들 의미를 확대 해석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물론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예민한 시기다 보니까 여러 정파의 내부 투쟁도 존재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다만 저는 자명한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총선 백서 그 특별위원회에서 원인을 찾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먼저 총선 패배에 있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예. 그건 자명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알고 또 한동훈 전 위원장께서도 책임지고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총선이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웠던 상황에서 과연 그 구도를 가지고 한동훈 전 위원장께서 전략을 잘 짰냐 이런 여러 가지 비판들도 있고 그런 데에서 또 한동훈 전 위원장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하나의 사실인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것과 관련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전대 출마 자격을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당원과 유권자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총선 패배에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의 지지율 여론조사가 높게 나오고 있는 것은 저는 분명 여론에 많은 함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어찌 됐든 뭐 전대 출마와 관련해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께서 지혜롭게 결정할 것이라 생각하고요. 예. 저는 이제 지도부의 일원이니까 많은 당권 주자분들께서 나오셔서 국가와 당의 미래에 대해서 정말 토론하고 건강한 그런 전당대회의 장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떤 총선 패배에 분명한 책임이 있는데도 여론은 굉장히 특히 당의 여론은요, 적지 않은 편인데 높은 편인데요. 그 여론의 함의를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해석하세요? 여론의 함의는? 요즘 시사 방송이 잘 되어 있어서 국민들께서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예. 계실 것 같은데요. 예.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을 가지고 언론의 해석이 이제 친윤이냐 비윤이냐 이런 또 프레임으로 규정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예. 다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본질적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께서 비대위원장으로 오시면서 나름대로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셨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예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연말에 저희가 모시려고 할 때 야당에서 결국에는 많은 프레임을 씌웠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의 황태자다, 목소리 내기 어려울 거다, 수직적인 당정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거다, 뭐 갈등적인 윤한 갈등이라고 그때 언론에서 표현했을 때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약속 대련이다, 짜고 치는 거다 이렇게 비판도 있었는데 드러난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그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국민들께서 느끼시기에 어려운 이 여당의 선거에서 지도자로서 나름대로 역할하려고 대통령께도 목소리를 잘 전달하고 또 그 조율하는 과정에서 역할한 것에 있어서 좀 많은 국민들께서 지켜보시는 것 같다 이런 함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친윤 비윤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어떤 많은 국민들은 궁금해합니다. 뭐냐면 지금 대통령과 예, 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관계가 뭐 물 건너갔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해석인데 아무래도 당내에 계시니까 뭐 듣는 말씀도 더 많으실 것 같고 한데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해석하시기에? 예. 저도 뭐 제가 물 건너갔는지 갈등이 뭐 봉합될 건지 아니면 실제 갈등이 존재하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국민들께서 이제 갈등이 있다라고 인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언론의 해석도 있고 사실상 한동훈 전 위원장께서 지난번에 대통령하고의 오찬인가요? 그 식사 자리를 거절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비윤의 어떤 그런 프레임으로 규정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다만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을 위해서라도 또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지금 상황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통령하고 갈등을 일으키거나 각을 세우는 것은 전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해요. 예. 그거는 한 전 위원장께도 저는 그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쓴소리나 비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다만 의도적으로 갈등을 이렇게 유발해서 뭔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서 반사 이익을 취할 필요 그런 것은 저는 정치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의도적으로 뭐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다는 말씀은 아니시죠? 예, 그런 것은 아닌데 예. 이제 뭐 대통령하고 물론 이제 본인께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식사 자리를 거절했다라든지 예.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통 정치인들이 대통령하고 식사 자리를 쉽게 거절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정치인들이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도 대통령을 만나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예. 이런 자리가 있으면 저희가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직접 254개 지역구를 다니면서 국민들께서 주셨던 어떤 쓴소리라든지 여당을 향하고 정부를 향한 그런 비판적인 목소리들을 또 대통령하고 만나서 좀 전달하고 그런 또 만약에 정말 갈등이 있었더라면 그런 자리를 풀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저는 정치인의 자세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한동훈 전 위원장께서 이런 것을 굳이 이렇게 뭔가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거나 당원들께서 불안해하는 그러한 일을 유발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얘기 약간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그 개혁신당에 어제도 여기 모셨는데 천하람 당선인과 논쟁을 벌이신 기사를 봤는데요. 당초 친 이준석계 천하용인에 속하기도 하셨잖아요. 최근 예, 어떤 이쪽 그룹하고는 사이가 멀어졌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예, 앵커님 오늘 그 포토뉴스로도 많이 나갔는데요. 예. 오늘 그 초선 당선인 연찬회에서 예. 제가 이준석 전 대표 천하람 위원장하고 만나서 많은 이야기했고 또 나가서 따로 차도 마셨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물론 예. 저희가 이제 어떤 혁신 경쟁의 관계에서 서로를 비판하고 경쟁하는 관계이지만 또 예. 개인적으로는 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조율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성숙한 정치인들이라면 예. 싸울 때 싸우더라도 예. 그런 감정적인 것을 그렇습니까? 가지고 뭔가 의원들 간의 관계를 이렇게 유지하려고 하고 뭔가 그 시쳇말로 삐졌다라고 할까요? 삐졌다라고 예. 그런 거는 좀 성숙한 어른이나 성숙한 정치인의 자세가 아닌 것 같고요. 예. 저희가 뭐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또 때로는 서로를 향해서 비판도 하고 또 조언도 하고 하는데 좀 성숙한 정치 관계의 그런 모델을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요 주제가 뭐였습니까? 어떤 오늘 대화 이준석 대표나 천하람 당선인과의 대화의 주요 내용이 뭐였습니까 오늘? 예. 천하람 위원장 그동안 이제 방송에서 저를 향해서 이제 비판한 것이 있고 거기에 예. 대해서 이제 서로 오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서로 오해하지 말자 이런 내용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해 같은 건 풀면 되는데요. 소신이 다른 부분이 약간 익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천하람 당선인이 김용태 당선인을 향해서 눈치 보지 않고 소신 발휘하면 좋겠다. 이거는 최상병 특검법에 관해서 눈치를 보고 있다. 뭐 이런 말로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눈치 본 적이 없고요. 예. 저는 이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하고 왜냐하면 지금 최상병 특검법이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혹시 모를 외압에 대한 어떤 정말 명명백백한 국민들께 알려드려야 되는 필요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민주당이 특검 정국을 유발하면서 그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이 특검을 이용해서 뭔가 어떻게 해서라든 정권하고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서 국정 공백을 유발시켜서 민주당이 입법부와 사법부 또 행정부까지 다 장악하려고 하는 속셈들을 그걸 뭐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좀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당도 단호히 반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여당 안에서도 지금 이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도 전 있습니다. 예.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그분들의 의견도 물론 존중하지만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고민하는 것은 이런 야당과는 달리 야당이 이런 특검 전국을 이용하려고 하는 야당과는 달리 진상규명을 위해서 과연 특검이 더 빠를 것이냐 공수처가 더 빠를 것이냐에 대한 여당 내 많은 의견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예. 저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그냥 뭐 최상병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도 많은 여당의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당이 건강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이 저는 근본적으로 민주당하고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 만약에 어떤 정치에 이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쳐도요.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 지금 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래가지고 진상이 드러날 것인가. 이런 어떤 의심과 의구심과 불안감을 가진 국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예.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그렇다면 특검이 아니면.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최상병 수사에 대해서 공수처의 명운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사 제대로 못하거나 혹은 정말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것처럼 그렇게 지지부진하거나 늦어지면 저는 공수처가 스스로 폐지까지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수처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의 직원분들 또 나아가선 여러 지금 뭐 이 최상병 건뿐만이 아니라 뭐 또 다른 검찰 수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권력을 향한 그러한 것에 있어서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사에 대해서 권력자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도 수사기관들이 각자의 명운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공수처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이미 여러 가지 수사 결과를 봤지만 어떤 특별한 성과를 낸 적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최상병 건이나 김건희 여사 건은 굉장히 어떤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특검을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공수처에 대해서 이미 기대를 접었다. 많은 부분은. 혹은 그런 논리대로 계속 가면 예. 사실 야당이 공수처를 처음에 설치했을 때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수처를 설치한 의미가 고위공직자, 권력자를 향해서 수사하려고 만든 기관,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 수사청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알고도 야당이 이렇게 설계했다면 이거는 스스로 어떤 그런 입법 과정에서의 오류가 있었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고 그 당시 공수처 물론 지금 여야가 입장이 바뀐 것 같아서 국민들 보시기 굉장히 우스운 상황인데 그 당시에 야당이 공수처 만들려고 검수완박 밀어붙이면서
정말 기형적인 선거법 위성정당까지 만들었던 게 공수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 존폐에 대해서 논쟁으로 가면 여야가 서로 우스워지고 서로 주장이 달라져서 우스워지는 측면이 있는데요.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진상규명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이라도 정부가 공수처 수사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실도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만약에 정말 공수처가 대통령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된다면 협조하겠다,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주셔야 국민들께서도 이런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진정성을 이해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같은 맥락에서 22대 국회에서 그런 의미에서 공수처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들을 내시는 분들도 많은데 동의하십니까 혹시? 저는 뭐 당론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예. 사견입니다. 저는 공수처 수사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앵커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수처의 어떤 인력 보강이라든 것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김용태 당선인께서는 다음 주부터 저희 뉴스아이킥 고정 출연하기로 하셨죠? 예, 예, 그렇습니다. 격주로 나오실 예정이신데 다음에는 스튜디오에서 뵙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앵커님.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용태 예. 국민의힘 비대위원 당선인이었습니다.